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오늘도 국내 야구와 일본 야구 프리뷰로 찾아왔고요. 프리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시작해보면 요코하마와 야쿠르트 경기 먼저 시작해 볼 건데요. 요코하마는 어제 휴식일이었고, 그리고 야쿠르트는 한신과 경기 취소되면서 휴식일과 다름없는 날을 보냈습니다. 두 팀 다 체력적으로 이슈는 없는 경기고, 선발 분석으로 넘어가서 시작해 보면 바우어와 요시무라가 각각 선발로 나왔는데요. 바우어는 1년 만에 돌아온 거죠. 23년도에 일본 리그 성적은 10승 달성하고 2.76의 자책점 기록한 선수고요. 지난해는 멕시코 리그에서 경기 뛰었는데 거의 100이닝 동안 2.48의 자책점 기록하고 다시 일본 리그에 왔습니다. 이번 시즌 등판 경기 보면 기량 저하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피안타가 조금 많긴 했지만 위기 대처 능력으로 탈출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바우어였고요. 전체적으로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는 이 선수 누군가요? 원정만 가면 잘하는 요시무라죠. 지난해 진구에서는 4점대 자책점, 그리고 원정에선 2점대 자책점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꽤 좋은 어린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은 시작이 안 좋았죠. 직전 경기 요미우리에게 1이닝 7실점 허용하고 강판 당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상대하는 요코 상대로도 상대 전적이 생각보다 별로기도 하고 이 직전 경기에 일본 야구에서 1이닝 7실점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록이라고 보거든요. 요시무라가 그날만 못했던 게 아니고 아예 이번 시즌 맛이 간 상태일 수도 있어서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야쿠 쪽을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종합해 보자면 전체적으로 요코하마 쪽이 좀 땡긴다. 요코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어떤 경기인가요? 한신과 주니치의 경기고요. 어제 야쿠르트와 함께 경기 취소해서 절반은 쉬고 온 한신과 그리고 히로시마와 자강두천 시리즈를 펼치고 온 주니치와의 경기입니다. 선발 분석하기 전에 이 경기 지켜보신 형님들은 어제 주니치가 불펜을 좀 많이 썼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오늘 어차피 나오는 투수들 S급 투수들이 나오는 경기라서 오늘 경기에서 불펜이 나오는 이닝은 많아봐야 2이닝, 3이닝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적은 이닝만 소화해야 된다면 주니치가 불펜을 어제 경기에서 갈고 왔다고 하더라도 주니치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신이 불펜이 좋은 팀은 아니죠. 지금 마무리 보고 있는 이와사키도 흔들리는 것도 있고 주니치는 반대로 넘치는 게 불펜이라서 정리하면 오늘 경기도 경기 후반에 불펜이 투입되면 유리한 건 주니치다 이 정도로 말해보고요. 선발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해보자면 한신은 무라카미, 주니치는 다카하시 히로토가 나오는데 두 선수 스타일은 아예 정반대로 다르지만 리그를 거의 대표하는 S급 선수이죠. 그래서 누가 좋다 이런 우위를 정하기는 힘들긴 한데 그래도 현재 폼으로 고르자면 무라카미의 피칭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두 경기 동안 15이닝 던지면서 본래 딱 하나만 줬고요. 경기 운영면에서도 이제 3년차를 맞아서 그런지 더 잘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반대로 주니치의 다카시 히로토 같은 경우엔 첫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만큼은 무라카미와 그리고 주니치보다 좀 더 나은 타자들을 가지고 있는 한신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불펜은 아무래도 주니치가 좋겠지만 오늘 경기 큰 영향은 없어 보여서 저는 투타의 우위로 승리 가져갈 수 있는 한신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히로시마와 요미우리의 경기인데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저는 요미우리를 보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요점만 딱딱 찍어서 제가 가는 근거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미우리 타격감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제 한 경기 쉬긴 했지만 이 요미우리의 불펜 휴식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인데 반대로 히로시마는 어제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많았죠. 또 히로시마 특징이 막 장난 안 치고 원래 쓰던 불펜 선수들만 쓰는 팀인데
어제 경기까지 해서 계산해보면 주축 불펜들을 4일 동안 3경기를 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경기 후반에 히로시마가 상당히 불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미우리 토고도 이번 시즌 초반 흔들리긴 했지만 또 히로시마 선발 모리시타도 지난해 요미우리한테 많이 대준 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투타 전부 요미우리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요미우리 승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니포넴과 세이브의 경기고요. 어제 프리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니포넴 타격감이 확실히 올라온 것 같다. 부진하던 선수들이 잘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니포넴이 라쿠텐 상대로 상하이 타선 상관없이 잘 털었습니다. 좋은 타격감 가지고 세이브를 만나는데요. 오늘은 니포넴이 꽤 쉽지 않아 보이는 경기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 세이브면 개꿀 아닌가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오는 세이브 선발 이마에는 만만한 선수가 아니다. 게다가 전년도 기준으로 니포넴 상대로 30이닝 2자책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니포넴이 작년에도 타격적으로 꽤 좋은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이 있는 거는 상성상 이마이가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세이브 타선이 오늘 니포넴을 털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이 애매하죠. 둘 다 잘 던지고 둘 다 못 턴다고 보고요. 저는 이 경기 기준점 5.5면 꽤 넉넉하다고 봅니다.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쿠텐과 오릭스의 경기입니다. 라쿠텐 결과적으로 지난 니포넴과의 시리즈에서 3경기 동안 4득점에 그쳤습니다. 긍정적인 지표가 있어서 라쿠텐의 득점 생산력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지난해보다 더 못 치고 있고요.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릭스는 어제 타선이 안 터지면서 소벤과 1대1 연장 무승부를 거두고 왔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일본에서 가장 타선이 좋은 팀이죠. 1.2군, 1.4군 정도의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와카츠키 켄야, 니시카와 통구, 오타 등 1번부터 9번까지 빠지는 게 없는 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격적으로 두 팀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반면에 오늘 두 팀의 선발 투수 차이도 꽤나 크죠. 라쿠텐의 하야카와는 안정감 있는 투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릭스의 타지마 같은 경우엔 일단 이번 시즌 첫 등판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막바지 나오는 경기마다 대량 실점 당했던 게 있어서 꽤 불안한 선발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선발은 좋지만 점수는 못 내는 라쿠텐과 선발은 구리지만 점수는 잘 내는 오릭스가 만난다면 저는 이 경기는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오릭스가 소벤과의 시리즈에서 불펜들을 상당히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라쿠텐이 오늘 경기만큼은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경기 오버를 보고 싶었는데 배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온다면 오버 찍는 걸로 하고 승패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찍는다면 선발 우위를 가지는 라쿠텐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라쿠텐 승만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NPB 마지막 프리뷰죠. 지바롯데와 소프트뱅크의 경기입니다. 지바롯데는 오늘 소프트뱅크에서 FA로 올 시즌 이적한 이시카와가 등판하고요. 그리고 소뱅은 아리아라가 나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적한 선수가 원 소속팀을 만나면 첫 경기는 거의 무조건 반대를 찍거든요. 왜냐하면 소뱅 내야수들은 이시카와 공을 보기 싫어도 눈앞에서 매 시즌 몇 년간 30번씩은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 이시카 본인 투구 패턴이나 습관이 읽혀서 대체적으로 첫 경기는 많이 고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상대가 타격 좋은 소뱅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이시카와 반대를 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뱅을 가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소뱅의 시즌 초반 부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라가 등판하는 경기라서 저는 가기 힘듭니다. 지금 아리아라가 2경기 연속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영상 보면 이번 시즌 구속이 전년도 대비해서 1km에서 2km 정도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삼진수도 줄어든 거 보면 구속뿐만 아니라 구위도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고요. 종합하면 소뱅 가긴 어렵지만 또 이시캅 있고 지바롯데 가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럼 뭐다? 오버다라고 하는데 이 경기도 배당이 안 나왔습니다. 승패를 찍기에도 두 팀 애매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거 오버 뜨면은 오버 가는 걸로 하고 아니면 패스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야구로 넘어가서 첫 번째 경기 LG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리뷰해보자면 반성이죠. LG는 LG였다. 하영민이 꽤 좋을 줄 알았는데 아예 부셔버렸죠. LG가 지금 리그 평균에 비해서 너무 잘 치고 있어서 그저께 경기에 점수를 못 내다 보니까 조정 타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한동안 LG 반대는 아예 못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어서 분석해 보자면 오늘 LG 선발 송승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했던 선수죠. 상무에서 다승왕과 방울왕하고 저녁 뒤에 선발 자리를 잡은 선수고요. 지금 두 경기 나와서 1.50의 자책점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긍정적인 점은 신인들 특징이죠. 제구 문제가 있는데 송승기는 제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경기도 잘 던질 것 같고요. 두산은 선발로 최원준이 나오는데 재작년, 작년처럼 기복 있는 피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 상대로는 7이닝 2실점 호투했지만 직전 경기 롯데 상대로는 4이닝 4실점 기록하면서 무너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언더 투수답게 기복 있는 게 패시브로 붙어 있는 선수라서 오늘 경기 어떻게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원준이 잘 던지든 못 던지든 간에 결국엔 LG가 팀 차이로 이길 것 같다. 이 경기는 언어 패스하고 LG 승 그리고 욕심 부리면 LG 마인까지 볼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NC와 롯데 경기고요. 어제 NC는 라일리의 호투와 그리고 타선이 꽤 적절히 활약하며 승리 가져갔던 경기였고요. 롯데는 어제 경기에서 영철이를 울리면서 경기 초반 승리를 거의 확정 지었었습니다. 두 팀 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만났고요. 오늘 경기는 NC 홈 경기지만 사직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롯데가 오늘 심리적으로는 꽤나 안정적이게 경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NC에서는 김태경, 롯데에서는 박세웅이 나오는데 김태경 같은 경우엔 자책점도 자책점이지만 우완인데도 구속이 굉장히 낮은 선수고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써보는 선수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박세웅은 첫 등판 경기에서 좀 흔들리다가 이후부터는 국대의 우한 포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토토를 1이어, 2이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박세웅의 특징을 굉장히 잘하는데 전반기에 상당히 잘합니다. 지난해는 국제대회 다녀오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잘 안 맞았었는데 매년 박세웅이 전반기에는 확실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박세웅이 지난해 NC에게 약했다고 하지만 통산 전적 보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고 제 경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오늘도 저는 롯데 쪽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게다가 NC가 어제 7득점 냈다지만 선발 내리고 온 이후에 나온 4득점은 거의 KT 패전조 상대로 뽑아낸 거라서 사실상 타선이 분위기가 올라왔다, 좋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저는 이 경기 롯데가 가뿐히 잡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KT와 삼성의 경기고요. 이 두 팀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둘 다 점수를 못 내고 있다. 두 팀 모두 이번 주 경기에서 그렇다 할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삼성 쪽에서 점수 못 낸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KT는 아예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게 이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맞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오늘 두 선발이 폼이 좋았었더라면 그냥 언더 강승부 찍었을 텐데 오늘 나오는 선발 둘 다 폼이 좋진 않죠. 확실히 쿠에바스는
에이징 커브가 온 듯 싶고 예전의 포스까지는 없습니다. 매경기 실점 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 선발 이승현은 뭐 한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털리고 온 상황이라서 솔직히 믿을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솔직히 뭘 찍어도 잘 찍었다고 칭찬받기 힘든 경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애매하지만 저는 이 경기 선발이 실점 주는 거 감안하더라도 KT가 지금 너무 못 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기준점 낮더라도 언더 쪽 보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언더에 아주 살짝 발가락만 담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면 기아와 SSG의 경기고요. 바로 선발 분석해보면 기아는 대투수 그리고 SSG는 박종훈이 선발로 나옵니다. 오늘 두 선발 모두 부진하고 있죠. 박종훈이야 뭐 기대에 비해선 잘 던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해봤자 올 시즌 딱 3이닝 던진 상황이고 양현종 같은 경우엔 피안타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한 경기에서만 털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맞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작년에도 SSG 상대로 대량 실점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강하게 보고 싶고요. 오버 쪽에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SSG가 어제 그제 경기하면서 요새 자주 쓰는 필승조 노경은과 조병현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큰 대세에 지장이 없겠죠. 하지만 오늘 SSG 선발이 누구다? 박종훈입니다. 박종훈도 이닝 못 끌고 가는 걸로 유명하고 위기 생기면 도중에 내려가는 선수라서 주전 불펜 상황 안 좋은 SSG 쪽에서 경기 후반에 불지를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 이 경기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하나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리뷰해보면 하나는 두산전 위닝 시리즈 챙기기도 했고 타선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과 생존법을 하나 찾았죠. 무지성 도루. 일본 야구식으로 일단 1점은 내고 보자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제는 잘 통해서 비기닝까지 만들며 승리 가져갔었고 오늘은 하나가 선발에서도 우위를 가지는 경기라 확실히 하나 쪽으로 형님들이 몰리긴 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 배당이 1.3배로 책정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유리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오늘 키움 포수가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투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도루 저지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이 양날의 검이죠. 도루도 한번 저지당하다 보면 타선 분위기나 흐름이 확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어제와 같이 무지성 도루 성공하는 모습은 오늘 경기에서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나오는 선발 류현진도 키움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상대하는 김윤아도 기대 안 되지만 류현진이 기록대로 초반에 2실점, 3실점씩 주기 시작하면 많이 어지러울 것 같거든요. 차라리 단풀로 키움 2.72배 찍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찍는다면 키움 역배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픽 공개로 넘어가면 오늘 일본 야구 주력 픽은 어느 오버를 아직까지 안 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2개 오버가 정말 가고 싶거든요. 근데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것 뜨면은 이렇게 오버 2개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요코 승이나 니폰 세이브 언더 요미우리 승 중에 2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야구는 기아 SSG 8.5 오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롯데나 LG 둘 중 하나 찍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방송은 없고요. 내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